서울에서 전세 1억 2천만 원에 살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의 전세 보증금이 재산 계산에서 얼마로 잡힐까요? 1억 2천만 원 그대로일까요? 실제로는 1억 1,4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5%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느냐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월 소득 환산율이 1.04%에서 4.17%까지 4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수급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세 보증금의 재산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 주거용 재산인지 일반 재산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과 급여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 계산 방법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복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재산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주거용 재산은 말 그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주택들에 대한 임차 보증금, 즉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수급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도 본인이 살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살면서 다른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있다면 그 집에서 받는 전세 보증금은 일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럼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득 환산율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재산은 월 4.17%가 적용되거든요. 4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1억 원의 재산이 있을 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면 월 104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면 월 417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왜 이런 차이를 두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 환산을 완화해주는 거예요. 집은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보겠다는 취지인 거죠. 이제 전세 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수급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 방식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요. 왜 5%를 공제할까요? 이건 형평성 때문입니다. 내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을 계산하는데 전월세는 실제 시가로 계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에 0.95를 곱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1억 2천만 원에 살고 계시다면 실제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0.95를 곱한 1억 1,400만 원이 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계약서상 보증금을 입력하면 이 적용률이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주거용 재산에도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 지역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경기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앞에 서울 전세 사례로 돌아가 보면 1억 1,400만 원은 서울 지역 한도인 1억 7,200만 원 안에 들어가니까 전액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거죠. 만약 한도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인 김소담 씨가 1억 5,6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는 1억 4,6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남은 1억 4,600만 원에서 세종시 기본공제액 7,700만 원을 차감한 후 차액 6,900만 원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거용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둘째, 한도 이내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셋째, 각각에 해당하는 환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 재산액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거용 이외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곳의 보증금은 주거 목적이 아니니까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월 4.17%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죠. 또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본인 명의 주택에 살면서 그 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놓았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본인이 받는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주거용 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만 주거용 재산이고 다른 목적이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보증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절차들이 재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유효성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거용 재산 분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거주 여부, 계약서의 유효성, 지역별 한도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까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담당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정확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5%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역별 한도가 있으니까 본인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관리나 신고, 절차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요. 복지제도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다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